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그 쉐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RG 프라모 유니콘 건담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18년 12월 22일에 했고요. 가격이 엔가로 5,400엔, RG의 최고가를 또 올려놨습니다. 5,400엔. 하지만 그 볼륨감만큼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확실히 조립하면서 많다. 진짜 많네. 소체 끝내니까 소체만한 게 또 하나 있어. 이걸 언제 또 조립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립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네, 특히 이 게틀링 부분은 처음엔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것도 뭐 그냥 거의 반일체형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바주카 부분도 기존 거에서 파츠를 변경하면서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준 게 특징입니다. 그레네이드라든가 미사일 런처 같은 부분도 꽤 괜찮았고요. 특히나 이 쉴드가 좀 튼튼하게 고정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마음의 안도감 같은 걸 좀 받기도 했습니다. 해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립했을 때 이 프로펠러트 탱크 부분이 좀 잘 빠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제대로 결합을 하고 나니까 뭐 생각보다 안 빠져요. 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총점 10점을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RG 프라모 유니콘의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원래는 레드 프레임이었던 외장이 사이코 프레임이 그린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바주카라든가 등 쪽에 있는 프로펠러트 탱크까지 정말 큼지막합니다. 이게 RG가 맞나? 정말 엄청난데? 역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프라모 유니콘이라는 존재는 존재감이 너무 세서 문제예요. 너무 세서. 이거 장난 아니구만. 멋있긴 합니다. 그래도. 자, 다른 RG들과 비교를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벤시 노른과 일반 유니콘이고요. 이쪽이 프라모 유니콘이죠. 역시나 볼륨감 차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그린 프레임의 나름의 매력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로 제가 해놨는데 그린 프레임이다 보니까 프레임을 보여드리려면 역시 디스트로이 모드가 낫겠다 싶었습니다. 좀 진한 녹색입니다. 상당히 진한. 그래서 좀 밝고 뭐 이렇게 싸 보인다기보다는 깊다? 색깔이 깊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더 셌어요. 그래서 초록색도 꽤 괜찮았고, 그리고 데칼의 위치들은 일반 유니콘과 동일합니다. 해서 사실상 유니콘의 데칼을 한 번 더 작업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전신 곳곳에 있는 이 사이코 프레임들 상당히 이쁘다라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다리 쪽에는 이제 핸드 그레네이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 팔에는 빔 게틀링이 두 정 결합되어 있고 쉴드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도 꽤나 타이트했고, 그리고 백팩 쪽, 역시 프라모 하면 백팩 아니겠습니까? 백팩 쪽에는 역시 빔 게틀링과 함께 쉴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옆에 바주카 생각보다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합하는 데는 별 문제 없었고 꽤 재밌었고요. 그리고 프로펠러트 탱크 디테일은 뭐 PG라든가 MG라든가 이런 거랑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센스 있었던 부분이 버니어 파츠의 분할, 이 부분 꽤 괜찮았고요. 그리고 데칼 따라 올라가 보면은 원래 이 가운데가 접합선이어야 해요. 이렇게 봐도 그냥 접합선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만져보면은 여기 산을 파놨어요. 골을 만들어서 그냥 패널 라인처럼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먹선 넣어도 뭐 큰 어색함은 없겠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함된 거는 이제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한 마킹인데 꽤나 디테일하게 잘 쓰여 있습니다. 뭐 론도벨의 마크라든가 뒤쪽에 뭐 코우션 마크 같은 것도 꽤 화려했고, 그리고 쉴드에도 원래 이제 등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두 개 추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핸드 그레네이드 쪽에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앞뒤로 막 두 개씩 꼭 들어가니까 꽤 들어가고요. 게틀링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따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동 특성. 머리 돌릴 때 기본적으로는 RG 유니콘이랑 같으니까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돌릴 때 뒤쪽에 있는 게틀링 쪽에 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심하게 갑자기 움직이면은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이 백팩과 걸릴 것 같지만 뭐 사실상 뭐 걸리는 건 전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 가동 전혀 거리낌 없고요. 그리고 팔 가동, 이제 쉴드 부분 때문에, 정확히는 게틀링 때문이겠죠. 게틀링 때문에 팔에 옆으로 들 때 이렇게 살짝 걸리게 돼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조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팔꿈치 부분은 거리낌 없이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줍니다. 해서 뭐 움직이는데 큰 무리는 안 가서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허리 역시 백팩과 접점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데라든가 앞으로 숙였다 펴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옆으로 꺾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튼튼해요. 고관절 역시 뭐 거리낌 없습니다. 드는 거 마찬가지, 옆으로 드는 거 마찬가지. 골반이 위아래로 가동하는 것 역시 그대로입니다. 예, 가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무릎 경이로웠죠? 역시 RG 유니콘의 무릎은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발목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이 풀아머 파츠를 견뎌줄 정도 잘 움직이고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가동은 바로 이 프로펠런트 탱크 부분을 좌우로 벌렸다 모았다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주카와 함께 움직이는데 스타일리시한 포즈를 취할 때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장들을 하나하나 떼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먼저 안 낀 파츠들. 먼저 빔 매그넘. 이건 역시 뭐 데칼이 붙는 부분이라든가 양 똑같고요. 서브 그립 가동시킨 다음 이제 탄창을 뺄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수납 조인트 오픈하는 것도 동일하죠. 그리고 하이퍼 빔 자벨린 완전 가동, 완전 분할입니다. 끝내줍니다. 예, 지금 이 상태는 수납 상태인데 이 상태로 이제 쉴드와 결합도 할 수 있지만 일단 먼저 펴볼까요? 이 상태로 이렇게 안쪽에 있었던 프레임을 빼내면서 가동을 시키면서 자, 고정을 한 뒤에 밑에 있던 것도 펼쳐주면 기본적으로 이 수납된 상태에서 펼치는 형태. 그리고 이걸 분해를 해서 다시 여기를 가동시키지 마시고 뺐다 꽂으세요. 고정성 때문에 각이 져 있습니다. 뺐다가 돌려서 끼고 이렇게 해서 손잡이도 뺐다가 다시 끼워주고 반대군요. 반대로 위로 끼워주고 밑에 있던 자벨린 파츠를 빼서 위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면 짠! 자벨린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기다라네요. 요것도 이제 MG와 비슷하게 윗부분을 살짝 빼주고 그리고 앞부분도 살짝 빼주면 디스트로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도 살짝 반대쪽에 비치는 게 특징이죠. 손에 쥐어줘 볼까요? 자, 완전 무장 상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이퍼 빔 자벨린의 박력이 꽤 큽니다. 만지는 맛도 있고 역시 보는 맛도 있고 야, 멋있는데?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이 빔 파츠 마음에 듭니다. 화려하잖아요? 뿜뿜 막 뿜어져 나오는 기분이고 보기 좋습니다. 정말로 뭐 보기 좋은 만큼 들어가는 데칼의 양도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수납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까처럼 이렇게 일단 분해를 먼저 한 뒤에 이 사이에 추가 파츠를 하나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추가 파츠만 끼워주면 준비 끝! 이 상태에서 쉴드만 먼저 떼고요. 원래 쉴드가 있던 자리에 이 빔자벨린을 끼워주기만 하면 오케이, 이 상태가 완성이 되고 그 위에 쉴드를 꽂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 팔에다가 게틀링과 쉴드 사이에 하이퍼 빔자벨린 수납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탱크 부분은 참 마음에 들었던 거는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이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이 부분이 그냥 꽂혀있는 고정 형식이었는데 이제 다양한 각도를 대응할 수 있도록 지지대가 이렇게 꺾여줍니다. 볼관절도 꽤 타이트해서 그래서 튼튼하게 고정되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하이퍼 바주카. 바주카 부분은 역시 이제 수납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바주카랑 크게 달라진 거 없이 데칼의 위치 등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앞부분 기둥이 바뀌었고요. 좌우에 무장이 들어갔죠. 이 부분이 이제 3연장 미사일 런처, 여기도 당연히 마킹들 많이 붙고요. 오른쪽이 핸드 그레네이드 부분이죠. 이쪽은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다리 쪽과 동일합니다. 다리 쪽과 동일하게 이제 C형 파츠를 이용을 해서 살짝살짝 꺾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그레네이드 런처, 이 런처 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얀 데다가 손잡이도 가동을 해서 직접 손에 쥐고 싸울 수도 있고 탄창 빠집니다. 나 이게 은근 디테일해서 참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본체 남았군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게틀링 고정 방식입니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잡고 위로 들어 올려주면 위쪽으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고정이라서 꽤나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밑으로 하중이 걸리더라도 슬라이드식으로
그리고 쉴드를 제거를 하고 이 중간 고정 파츠, 이 중간 파츠 덕분에 이 아랫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팔뚝에 고정을 한다 라는 방식인 거죠. 이 좌우에 얘네가 고정이 되는 거고, 분리된 빔 게틀링은 상당히 많은 양의 스티커를 요구를 합니다. 실 부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총 한 10장? 10장 좀 넘게 11~2장 정도 들어가요, 하나당. 그리고 손잡이 부분 이렇게 내리면서 슬라이드식으로 이렇게 해서 손에 쥘 수 있도록 손잡이도 내려옵니다. 센스 있었던 부분이고, 센서라든가 게틀링 본체도 가동을 해주고, 서브 그립도 당연히 가동하고,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움직여줍니다. 아주 좋아요. 자, 뒤쪽 역시 마찬가지 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위로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거기다가 고정 방식이 예전처럼 막 C형 파츠 들어있고 그게 아니라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해입니다. 이렇게 파츠를 간단하게 좌우로 빼면 이렇게 해서 쏙 하고 백팩 그대로 빠지는 구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번에 센스 있었던 거는 이겁니다. 이 남는 추가 파츠인데요. 이 추가 파츠를 이용을 하면은 아까 그 프레임 없이도 쉴드 게틀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나름 센스 있는 부분이었어요. 프레임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 이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이 쉴드 게틀링, 이 부분 쉴드 판넬이 과연 HG에 들어갈까? 당연히 안 맞습니다.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인트가 3mm 조인트가 더 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고정할 수 있는 구석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전시가 따로 되진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빔사벨 같은 경우는 빔 파츠 2개 들어가 있으니까 백팩과 팔뚝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많다 했지만 진짜 많긴 많네요. 구성품들이고요. 분해를 하면 이 정도까지도 진열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장손 한 세트, 그리고 편손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변신할 때 쓸 수 있는 고정형 뿔도 이제 유니콘 모드, 디스트로이 모드, 지금은 가동식을 끼워놨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유니콘 모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유니콘 모드에서 풀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유니콘 모드 완성해봤습니다. 기존의 유니콘과 뭐 사실상 역시 다를 게 없군요. 슬금슬금 보이는 사이코 프레임이 녹색이라는 거 말고는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풀아머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유니콘 모드에서 풀아머 만들 때 백팩 프레임 끼울 때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빔사벨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끼워줘야 해요. 안 그러면은 타이트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빔사벨까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안쪽에다가 빔사벨을 수납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니콘 모드 완성해봤습니다. 디스트로이 모드보다 좀 더 견고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보기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만들고 나면은 완전히 정크 취급받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아까 봤던 거는 이쪽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조인트고요. 이쪽은 완전히 정크로 X 표시가 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어디다 쓸까? 과연 어디다 쓸까? 어디다 쓰는 걸까? 고민을 해봤는데 길잖아요. 암드아머 D를 달 때 써라, 이런 느낌 같아요. 암드아머 D가 크니까 좀 밑으로 내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뽑은 거죠. 그런 느낌 같아요. 장착해 보도록 합시다. 백팩에다가. 자, 원래 백팩에 있던 조인트를 빼고 기다란 조인트를 끼고, 이렇게 끼고, 자, 암드아머 D와 빔 게틀링을 고정을 하고, 이 상태로 여기서 슬라이드. 맞네, 맞아, 이거네. 이걸 위해서네. 이게 밸런스가 딱 맞아 보이잖아요. 밑으로 좀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놨구나. 뭐 괜찮구만. 이어서 레드 프레임 상태의 풀아머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쪽도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일반판 또는 한정판으로 나올 거란 생각이 역시나 드네요. 자, 이번엔 액션 포즈 취해보도록 합시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 게틀링 포즈를 한번 취해보고 싶네요. 요걸로 갑시다. 일단은 액션 베이스 위에 올릴 준비를 먼저 해야겠네요. 자, 느낌은 오른쪽 팔은 굽혀서 라이플을, 매그넘을 준비해 놓고 팔을 들어서 옆으로 들어서 게틀링을 발사하는 것 같은 형태.
자, 이렇게 해서 포즈 완성해봤습니다. 달린 게 많아서 만지기가 빡세네요. 네, 그거 말고는 아주 마음에 든다는 거. 만지는데 좀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RG 프라모 유니콘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볼륨감 죽여줍니다. 끝내줍니다. 그리고 가격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네, 해서 나중에 뭐 레드 프레임이 나와도 될 것 같고 나중에 꼭 다른 바리에이션으로 또 한 번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꽤 조립할 만합니다.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참 조립하는데도 힘들었지만 리뷰는 뭐 무장이 많은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스탠드 위에 올리고 싶다 하실 때 이 뒤쪽으로 많이 쏠릴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무게중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프라모 유니콘의 고질병이죠. 고질병? 아니지. 주의할 사항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상세 점수 10점이었기 때문에 외형도 그렇고 그리고 가동도 그렇고 무장 그리고 구성과 기미까지 전부 다 10점 줄까 합니다. 깔끔했고요. 무장이 이렇게 많이 달리면서도 볼륨감도 있으니까 가격대도 어느 정도 딱 맞았다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 볼륨감이면 뭐 어딜 내놔도 뭐 꿀리진 않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